네,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난주 2024년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정치와 법 과목에서 이제 노동법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해당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능을 공부할 때는 이제 사회탐구 영역은 이제 법과 사회 그리고 정치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정치와 법과 사회가 하나로 묶여서 정치와 법으로 그 출제가 된다고 되나 봐요. 제가 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노동법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바로 대학을 가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동법 관련된 교육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선행돼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수능에서도 다뤄준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와 법 과목에서 문제가 이제 근데 이제 배점이 3점으로 나왔어요. 3점이면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생각되는데 실제로도 난이도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문을 주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그 회사에 근무하던 A는 B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B는 해고 통보가 뭐 노동조합 소속인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리고 A의 두 아들 C 18세 고등학생이고 D 16세 고등학생인데 생활비를 직접 벌고자 대형마트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조건은 이제 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게 옳은 문제인지 옳은 정답이고 옳지 않은 거는 왜 옳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B의 해고 통보에 대해 A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문제죠. 틀린 답이죠. 왜냐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조합이 아닌 A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가 적격이 좀 잘못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경우 이제 사업주가 불복하려면 1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거는 노무사 시험에서 이제 행정쟁송법에서도 다루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원래는 이제 행정심판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수적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위원회 사건이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결과를 불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게 되려면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된다가 맞는 말이겠죠. 3번 C의 휴게 시간뿐만 아니라 D의 휴게 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휴게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8시간 이상을 일하면은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4시간 이상이라면은 30분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C와 D의 휴게 시간을 보면은 C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중에서 이제 1시간은 휴게 시간을 두고 있고 그러면은 8시간 근로를 하고 1시간 휴게 시간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D는 9시 반부터 17시까지 7시간 반 근무를 하고 7시간 반이 있는데 그중에서 30분 한 30분의 휴게 시간을 준다. 그래서 8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30분의 휴게 시간을 받는 거는 적합한 적합한 계약이다라고 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C의 근로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C와 E의 합의가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C는 18세니까 18세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일 7시간, 일주 35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는 1시간씩 해서 총 40시간. 근데 C는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년 기준을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반적인 기준을 적용받게 돼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도 일주 1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C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합의가 있으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번
이는 D를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A의 동의서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갖춰야 된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은 15세 미만인 자에게 자를 채용하기 때 갖춰야 되는 것이고, D는 16세이기 때문에 15세 이상이죠. 그래서 이가 갖춰야 되는 것은 취직인허증이 아니라 연소자 증명서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친권자 A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 맞는 문구이고, 그래서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연소자 증명서를 갖춰야 된다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문제고, 저희 법인에서도 이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아무래도 소년 쪽은 수험생에서도 2차 시험에서 다루지도 않고 실제로도 실무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한눈에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닌 것부터 다 제거하고 하니까 맞는 거 그 정답을 골랐는데 조금 난이도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생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수험생에 맞는 적합한 문제, 시사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동법이 고등학교 학습 과정에서도 많이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수능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